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도지쿠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무더운 날씨가 갑자기 소나기가 천둥번개가 치면서 내리고 있습니다. 이만큼 주식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난주에는 천둥번개와 같은 하락이 나타나다가 지난주 화요일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꾸준한 반등을 이어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도지쿠타임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자, 오늘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JYP 주가입니다. 그죠? 2023년 7월 25일 날 14만 6천 원 하던 주식이 하염없이 어제 종가인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만 46% 급락을 했어요. 그런데 주가 폭락에도 챙길 건 챙기는 박진영 대표죠. 그죠? 상반기에 보수로 28억 3,4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돈 벌어서 갖고 가는 거 뭐라고 그러면 안 되죠. 다만 주가가 박살나고 그리고 올 들어 엔터 기업 중 가장 큰 낙폭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상반기 영업이익이 93억 원인데 그 93억 원의 3분의 1을 보수로 챙겨가는 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이 엔터 기업의 그죠? 방시혁 의장은 저 미국 가서 아프리카 BJ 가이드 역할하고 있고 참 우리나라 엔터 기업들 주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자, 지난번에 두산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발표했을 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두산그룹주 개인 투자가가 매매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7월 11일 날 두산그룹주들 급등했다가 전부 다 전멸하고 있죠. 그죠? 합병 비율 조항 최대로 악용을 하면서 가치주와 테마주를 합병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감원이 무제한 정정 요구, 거기에다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실명 공개까지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지금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개인 투자가들을 졸로 보는 이런 그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저평가받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누누이 카카오와 관련돼서는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7월 24일에도 카카오페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카카오페이 상장하면서부터 코스피 200 지수 편입일 날 그 6명이 900억 원어치를 팔아버렸다. 그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20만 원이 넘던 주식이 지금 가격도 보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이 내려왔는데, 그죠? 고객 정보를 또 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죠.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 안 새냐. 그죠? 계속해서 상장할 때부터 저렇게 문제가 있었던 카카오 그룹주의 주가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상장하면서부터 카카오 다 같이 몰락하고 있잖아요. 이전에 기억하시죠? 4천만 이 카카오를 이용하는 그 데이터 센터에 화재가 났을 때 화재가 날 줄 몰랐다. 그죠? 참 한심한 그룹입니다. 개인 투자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런 주식들을 매매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금투세와 관련 얘기를 제가 2주에 한 번씩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투세가 어떻다 그러면서 금투세를 부자 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자 감세 아니에요. 예스 초부자 감세입니다. 다른 이야기들은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찐 부자들은 펀드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리고 사실 소액 부분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공모주 펀드에 많이 투자하고 돈 많은 사람은 49인 이하 폐쇄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에 가입을 합니다. 그 사모펀드 환매에 따른 이익 배당과 관련돼서 최대 49.5%의 세금을 현재 매기고 있는데, 그죠? 금투세로 강행을 하게 되면 사모펀드 이익도 금투세 대상이 돼서 최소 22%에서 최대 27.5%, 그러니까 반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소액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은 들고 싶어도 사모펀드에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이 가입하는 게 사모펀드고 끼리끼리 그러면서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고, 그죠? 그러면서 수익을 내는 부분, 이 세금을 내려주기 위해서 금투세를 강화하면서, 그죠? 개인 투자가를 위하는 척, 그죠? 펀드의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죠? 1,000조가 넘죠? 사모펀드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사모펀드의 세금을 깎아주기 위해서 개인 투자가의 소액
세금을 매긴다는 거, 이 말이 다 되는 겁니까? 부자 감세 아닙니다. 금투세, 초부자 감세.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들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잠시 후에 김기수 돌직구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죠. 지난주에, 그죠? 월요일 날 급락을 했죠. 그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난데없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끝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이 니케이가 이 하향 구역, 그죠? 이 두 마디의 하락 이상을 했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이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죠. 나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했던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해서 사실 요 검은색이 나스닥 지수가 계속 내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엔달러 환율에 내려오면서 엔화 강세가 보였었던 부분을 곰곰이 한번 곱씹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 미국 기술주들, 엔비디아 이런 쪽 종목 부분들이 7월 11일 날 고점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 피격이 7월 13일 날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달러 약세 흐름이 일정 정도 진행되다가 그런 가운데에서 7월 31일 날 BOJ 일본 금통위에서 예상보다 긴축 의지가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엔화 강세가 급속도로 나타났고, 거기에 미국의 지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증가하고 ISM 제조업 지수가 쇼크를 받으면서 미국 경기 침체 우려, 그래서 금리를 빨리 많이 인하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이 엔화 강세가 급진적으로 벌어졌던 부분이 월요일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BOJ가 나름 진정을 시켰고, 그리고 예상보다 양호한 미국 ISM 서비스업 지표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었죠. 그때 여러분들께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렸었던 게 뭡니까? 1950년부터 미국에서 발생한 11번의 경기 침체 중에 1959년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맞췄던 3회 법칙, 이 실업률과 관련된 법칙, 이것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 날 이 자리에서 드렸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ISM 서비스업 확장 국면으로 회복됐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자, 거기에서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애플의 주가와 왜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난주 일요일 날 엔비디아가 블랙웰 출시가 3개월 연기된다는 악재로 급락할 것처럼, 그죠? 급락해서 출발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파란색이 양봉입니다. 그죠? 급락 출발하고 계속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90불 근처 갔던 게 115불까지 다이렉트로 올라왔습니다. 그죠? 악재가 노출되면서 급반등의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애플 어땠습니까? 그죠? 워런 버핏이 애플 팔았다.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죠? 워런 버핏 따라하면 뱁새가 황새 따라다 가랑이 찢어진다. 그죠? 그 사람은 장기 투자고 애플의 주가, 그죠? 개파락한 이후에 계속 양봉입니다. 그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를 뉴스를 내고 고점을 만드는 경우도 많고, 그죠? 악재 뉴스가 나오면서 저점을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라는 말씀에서 드렸고, 자, 이제 거침없이 이 두 종목 부분이 올라오면서 미국 나스닥 지수도 개파락했었던, 월요일 개파락했었던 부분을 다 메꾸는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이제껏 오늘까지 우리 시장도 이후에 우리 시장 지수도 한번 보겠지만 갭을 메꾸는 흐름들, 그래서 대부분 지수의 월요일 급락하면서 내려왔었던 섹터 종목 부분이 골고루 반등하는 흐름이 오늘까지 이어졌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그런 낙폭과대에 순환하면서의 반등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이제, 그죠? 정상적인 주가 흐름으로 왔을 때 그 이후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섹터로 공략하는 것이 나은지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죠. 자,
어제 미국 시장에서 P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 예상보다 좋게 나왔죠. 그죠? 예상보다 하회하면서 나오면서 오늘 9시 반에 발표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한 궁금증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지난달 달로 보게 되면 월별 흐름으로 보게 되면 CPI나 근원 CPI 파월 의장이 언급했던 3개월 이상의 물가 지표 둔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 7월 달 발표될 CPI 헤드라인이 3.0%, 6월 3.0%였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고 근원 CPI 부분은 6월 3.3%보다 조금 낮은, 그러니까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완연히 낮춰지는 흐름을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9시 반 발표하는 거 너무 긴장하면서 볼 필요 없다. 아시죠? 다만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혹시 예상을 벗어넘어서 그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너무 다운되는 흐름을 보여주면 어떻겠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이 또 나타나게 되고 그죠? 금리 인하한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적당한 흐름이 더 좋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경기 변동의 국면을 사국면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스킵하고, 자, 미국 시장에서 2월 2분기 GDP 성장률이 2.8%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3분기도 지금 2.8%로 예상을 하지만 사실 소폭 내려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분기 이후 내년 초로 가야 다시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경기가 소폭 둔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시장의 노이즈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지금 3분기는 소폭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느냐라고 보시면 이런 부분이죠. 자, 사실 작년에 아마존이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트위터 할 거 없이 10,000명, 18,000명 이렇게 감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인텔도 15,000명 감원한다고, 그죠? 스텔란티스나 테슬라, 시스코 다 감원한다고 그럽니다. 주요 기업들이. 그죠? 그럼 지금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이 4.3%로 올라가면서 조금 부담스러웠었는데, 주요 기업들의 감원, 이런 흐름들 때문에 행여나 실업률이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회사 사정이 안 좋으면 탁 잘랐다가 그죠? 조금 좋아지면 바로 채용하고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여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서 그렇지 실업률을 무진장 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의 감원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업률 지난달 4.3%까지 올라온 거는 노동의 공급이 너무 컸다. 그죠? 그 부분이 작용을 한 부분인데 사실 여기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계속 이렇게 긴축의 흐름으로 가게 되면 회사 여건상 감원이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는 있기 때문에 9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0.25% 인하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분기 미국 시장에서 GDP 성장률이 2.8%로 예상을 하지만 낮아질 수 있는 우려, 이것이 이제 이 부분이죠. 사실 트럼프가 7월 13일 날 피격을 당하면서 트럼프가 엄청나게 지지율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이 해리스로 교체가 되면서 지금 박빙이지만 해리스가 위인 여론조사도 있고 또 트럼프가 위인 여론조사도 있죠. 자, 이렇게 헷갈리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그죠? 트럼프 쪽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투자를 하는 그런 섹터 부분도 투자를 멈추게 되고 반대로 해리스 쪽이 될데 유리한 섹터 부분도 투자를 멈추게 되겠죠. 왜? 박빙이니까. 그죠? 그러면 미국 기업들이 투자를 보류하는 흐름 부분들이 진행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선을 앞둔 3분기, 그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투자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복병이 있잖아요. 그죠? 유가가 경기가 침체가 되고 경기가 안 좋은 흐름 속에서 유가가 계속 내려오면서 72불까지 WTI 기준 72불까지 내려오다가
어제까지입니다. 어제 부분에 있어서는 1% 정도 빠졌으니까 뭐 80%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까지 공격을 들어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보복하겠다. 이미 48시간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한 거 보면 뭐 뻥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래도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지금 이란에서는 뭡니까? 가자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휴전을 하면 그래도 전쟁을 보복을 하지 않겠다. 이런 유화적인 흐름도 이야기가 있고 반면에 미국은 핵 잠수함도 파견하고 또 이란의 석유 숨통을 쥐려고 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면 핵전쟁 막 이러면서 공포에 떨게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시장의 추세를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다만 그 변동성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유가 올라가니까 150불간이 난리치던 거 지금 유가 7, 80불로 내려와 있고 그죠? 원자재 가격 올라가던 거 또 다 내려왔고 그런 가운데에 증시는 계속 올라갔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디, 그죠? 마디. 그래서 2520포인트 이하의 이 부분은 뭐예요? 과매도됐던 부분. 그래서 언제 2650포인트 근처까지 반등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사실 더 약합니다. 이 왜 약하냐면 600포인트 근처까지 하락을 해서 이제 반등을 들어왔는데 사실 그 전부터 코스닥은 추세 하락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요인이다? 금투세. 그죠? 서서히 큰 자금은 이미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 코스피는 잘 표시가 안 납니다. 왜? 외국인들이 상반기에 약 27조 정도 사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뭡니까?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들 큰손이 나가고 있는 흐름. 금투세가 시행하고 나가면 늦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천히 나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이런 시장. 그죠?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미국도 거의 되돌아왔고 대만도 일본도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은 이미 추세적인 코스닥 약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이 반등 마무리 흐름 이후에는 그죠? 시장이 또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7월 한국의 수출 보게 되면 일평균 수출이 올해 최저입니다. 그죠? 수출 전체적으로 574달러 그죠? 전년 동월비 13.9% 증가했다. 이 수치만 보면 안 되고, 그죠? 조업일수 증가가 반영된 거거든요. 조업일수를 증가를 반영하지 않고 일평균 수출로 보면 다운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거에 그 근거에서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 한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국 리스크, 중국 쳐다도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부분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이죠. 그죠? 중국의 소비도 얼어붙었고 실업률도 엄청 증가하고 그죠? 부동산 문제도 해결된 게 없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구조도 변하는 그런 흐름이 있는 거죠. 사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이후에 설명드릴 거지만 미국이 경기가 좋아서 미국 시장이 무진장 올라갔다?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라는 패러다임의 이 산업의 성장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축으로 해서 물밀듯이 올라간 게 미국 시장이지 경기가 막 좋아서 올라갔다라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은 뭐예요? 그 떡고물을 먹는 HBM 관련주들 그리고 그 속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데에서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섹터들이 올라갔던 거지 우리 시장의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습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그래서 수출주들이 계속 좋았는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또 계속 좋을 거냐? 그죠? 사실 여러분들
뭐 수출 실적 이런 거 보게 되면 양호한 섹터도 이번에 다 조정을 받긴 했지만 미국 항공기지의 비국방 자본주의 수지액이 파란색인데 이제 좀 정체되고 있죠. 회색 부분은 우리나라 대미 월간 수출액입니다. 우리나라 대미 월간 수출액도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죠. 자, 수출 증가율도 역시 2분기 정점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수출 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거 제가 한 두 달 전에도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는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여기에서 주요국 제조업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합니다. 유로존 제조업 지표, 이 파란색이 기준선 50 이하죠. 50 이하면 뭐 수축 국면이잖아요. 그죠? 자, 유로존 제조업 PMI도 50 이하에 있고, 독일도 제조업 PMI가 50 이하에 있고, 일본 제조업이 50 간당간당하고, 그죠? 미국 ISM 제조업 지수 50 이하,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오고, 중국도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믿을 수 없죠. 그런데 하여튼간 50 이하에 있고, 그죠? 대부분 주요 국가들이 50 이하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하기가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고 우리 코스피 지수는 수출의 방향을 갖고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러니까 3분기 아까 미국도 이 대선 불확실 때문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우리 시장도 지수가 급격한 상승을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옥과 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간다라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런 가운데 우리 내수 시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수출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설비 투자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수출 증가율이 이렇게 파란색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 공장들이 우리나라에 안 짓고, 그죠? 돈 주고 보조금 주는 미국, 그죠? 다른 나라로 가서 설비 구축을 하니까 우리나라 설비 부분이, 그죠? 힘을 못 받는 거죠. 그죠? 그 설비 투자를 하지 않으니까 취업자 수도 감소를 하고, 사실 수출이 회복되면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고용이 증가하면서 내부 선순환 고리가 진행돼야 우리 체감 경기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수출에 의한 낙수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자, 밸류에이션 측면과 관련돼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자, 가장 먼저 이 시장이 떨어진 다음에 올라온 섹터가 조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주 지수가 반등을 하면서는 큰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왜? 허벌나게 많이 떨어진 섹터 종목 부분들이 무진장 많잖아요. 그죠? 그런 종목들이 찌끔찌끔 반등하는 흐름들 속에서 조선주도 지금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급반등하고 나서 수목금 쉬고 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을 비롯해서 컨테이너 중심의 발주호황, 이거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눌림목 잘 보셔야 되고, 자, 시간이 좀 2분밖에 안 남았는데 화장품, 그죠? 화장품도 옥과 석을 가려야 되죠. 그죠? 실적이 좋은 쪽과 실적이 나쁜 쪽에 대한 부분을 가려야 된다. 그리고 전기차, 중국 시장에서 전기차 중소기업과 합쳐서 약 5만 2천 곳이 파산할 만큼, 그만큼 지금 과잉 공급에 의해 지금 치킨 게임에 들어갔다. 그 여파가 우리나라에도 있을 거라는 거. 그죠? 자, 중국산 배터리 탑재 차량 사지 마셔야 됩니다. 그죠? 벤츠코리아 16개 중 중국산 13개. 그죠? 차 최상위급 모델도 중국 거 쓰는 그런 전기차 사시면 안 되잖아요. 국산 거 애용하셔야죠.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포털창 MTN밴드를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저희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때 저와 함께,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걱정하지 마시다. 시장 지수를. 그죠? 그러고 나서 지금 급반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반등 이후에, 그죠? 지금껏 지수가 반등하는데도 반등을 못한 섹터 종목은 뭡니까? 보지 마시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반등하고 그 이후에는 어떠한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 부분이 주요 공략 포인트인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확산하는 코로나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러면서 주식 투자로 승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